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지선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RPA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 RPA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인공지능이라든지 머신러닝 등을 결합한 이 지능형 자동화까지 기업들의 관심이 넓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 글로벌 전문 기업인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와 함께 이 RPA를 뛰어넘는 지능형 자동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업들이 좀 도입을 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원세진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한국지사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RPA 쪽에 POC나 프로젝트 또 워크샵 등을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 IQ봇이라는 또 새로운 솔루션 쪽에 스페셜 팀의 일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추후에 뽑아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과 이 질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는데요. 설문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지능형 자동화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원상무님, 주요 개념과 자세한 사례들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의 일상화. 제가 인터넷 구글 뒤져서 이 화면을 캡처해 왔는데요. 이 말들이 이제 저희한테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하고. 사실 이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엔 저희가 안전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주치기 좀 꺼려지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한창 각광받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비대면 서비스가 효율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특히나 이 커뮤니케이션 쪽은 좀 정확하지 않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진 않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 빼놓고 비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전환되고 있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서비스 중에서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영역이죠.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어에서 나왔으니까 저희 쪽 정의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은 RPA와 AI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의 영역을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RPA는 너무 유명하고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비대면 서비스로서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한 영역을 지금 자동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이 분야에 추가해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도 사실은 각광받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각광받고 지금 다들 실현해 나가고 계십니다. 저희 정의만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이제 CIO.com이라고 제가 구글에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또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RPA가 자동화한 개별 프로세스를 넘어서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을 학습하는 지능형 자동화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인공지능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비욘드 RP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이 더 이상 새로운 영역도 아니고요. 각광받고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제가 굉장히 많은 RPA 업무 분석, 또 개발 이런 쪽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고객분들의 많은 프로세스 업무를 만나서 분석하고 개발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정말 많이 하고 계신 두 가지 유형을 좀 여기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 부분이 고객 주문 처리 프로세스 쪽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건 쪽이 이제 통관, 입항 정보 업데이트 하는 업무인데요. 위에 거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요 순서대로 보시면 될 텐데요. 고객 주문 시스템 화면에 접속해서 이제 주문 처리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서 거기서 기재하고 또 처리 결과를 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하얀 부분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RPA가 많이 처리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이 까만 부분은 뭐냐면은 판단 영역이라고 적어놨죠. 이 고객 유형 중에, 주문 유형 중에 반품이라든지 커스텀 주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이 그 대응 방법이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사의 레가시 시스템, 주문 처리 시스템이죠. 거기에다 엑셀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프로세스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면은요, 물류부서에서 많이 수행하는 업무들인데요. Bill of Lading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이제 선화증권인데 이런 것들을 관세사로부터 이메일을 수신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들이 보통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선적 서류 3대 트로이카죠. Bill of Lading, 인보이스, 그리고 패킹 리스트 이것들을 직접 받아서 출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스캔된 문서예요. 그래서 스캔된 문서를 직원들이 열심히 쳐다보고 오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오류가 있으면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 입력된 것들은 이제 모든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특히나 이제 이 회사가 유통회사였는데요. 특히나 영업 직원들이 쇼티지 난 그런 주문에 대해서는 이 입항 정보를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들어오느냐, 물류 청구에 언제 들어오느냐 계속 물어보죠. 이런 비정형 커뮤니케이션들이 수시로 일어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관세사에게 통관 지시를 부탁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중에서 중간중간에 까맣게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사실 이런 것들 분석을 할 때는 저 하얀 부분만 RPA로 하시고 나머지는 직접 하십시오. 뭐 이렇게들 저희가 많이 하는데요. 저 까만 부분이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이 대체할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네, 아마 오늘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렇다면 이 지능형 자동화를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될 텐데 상무님 어떻게 하면 이 지능형 자동화를 잘 구현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 써놨습니다. RPA 봇을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개발한다. AI 기술을 잘 적용해서 판단이 정확하도록 개발한다. 너무 뻔한 답변이죠. 예, 이 답변을 드리려고 사실 적어놓은 건 아니고요. 제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보시면은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 앞에 사례들이죠. 이제 하얀 부분들이 RPA가 처리할 수 있는 정형화된 프로세스라고 했는데요. 정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로 업무 분석을 해보면은 예외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에 숨어 있고요. 저런 것들을 계속 질의응답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발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것들을 적용하고 또 이제 시스템 네트워크 장애 같은 걸 잘 대응할 수 있도록 RPA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까만 부분, 이제 비정형화된 판단 부분 프로세스 영역인데요. 일단 아까 이제 반품이나 커스텀 주문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는 직원들과 한 워크숍을 수행을 해보니까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 70~80% 정도는 로직을 엑셀에다 적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적어보니까 유형화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직원들이 외우고 하는 경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정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현재 이제 자연어 처리 같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정 부분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계속 학습시키면은 어느 정도 정확도 있게 그 대응 방법들을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입항정보 프로세스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이 비정형 데이터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뭐냐면 이런 선적 서류들이 대부분 종이 서류를 스캔해서 관세사들이 보내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디지털 정보도 아니고. 그래서 OCR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서 정확하게 글자를 판독해내고 이게 어떤 서류인지를 분류해내는 자동화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IQ봇이라는 것도 사실 여기에 특화된 솔루션 중에 하나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비정형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현재 챗봇 같은 게 많이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앞서 모든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자동화로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 너무 어려웠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형화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개발에 있어서 챌린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AI 기술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학습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있는데 필요한 유의미한 변수들을 끄집어내서 정형화시키면서 학습하게 되는 그런 개발 영역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해 있는 것처럼 정형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장 최근에 프로젝트를 했던 경우인데요. 이제 고객사에서 전자구매 시스템에서 이제 PO 결제를 상신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보시면은 제가 뭐 고객 정보니까 잘 안 보이게 해놨는데요. 요 한 페이지가 솔루션이에요. 여기다가 정보를 쭉 입력하고 오른쪽 빨간색 버튼 보이시나요? 저걸 클릭하면은 결제 상신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거를 제가 POC 할 때는 하루 이틀 정도에 개발해서 이제 보여드렸어요. 고객들이 굉장히 놀라 하시더라고요. 착착착 RPA가 진행하는 걸 보더니. 그래서 이제 정식 업무로 선택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어려웠습니다. 뭐 어려웠는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 한 페이지에 넣는 정보들이 그 좌우에 6개 박스 보이시나요? 서로 다른 소스로부터 와서 넣게 되는 겁니다. 왼쪽 위를 보시면요. 결제 시스템에서 기본 정보들을 가져와서 넣게 돼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업체 견적서 엑셀로 돼 있어요. 엑셀에 있는 정보를 추출해서 넣어야 되고요. 내부 그 관리 문서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이 많은 직원들은 외워서 하고 계시고 모르는 분들은 보고하시고 심지어는 잘못 넣는 경우도 있고요. 예.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에서 넣고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왼쪽 하단입니다.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넣으시는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엔 이분들이 그걸 참조해서 넣고 계세요. 근데 저게 또 문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거를 엑셀 매핑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우선순위대로 나열해서 RP가 그걸 보고 넣도록 했습니다. 또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 영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RPA가 이 모든 정보를 기재해서 먼저 직원들에게 드리고요. 받아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입력하게 됩니다. POC는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 업무 분석하는데 거의 2달이 걸렸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정형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실제 개발은 뭐 2, 3주 만에 끝났고요. 이게 이제 RPA의 전형적인 챌린지 요소고요. 다음은 AI 쪽 좀 볼게요. 아까 이제 OCR 플러스 AI 솔루션 말씀드렸는데 이 아래에 보이시는 것들이 각각 구매 문서예요. 고객들이 보내주시는 이제 스캔된 문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왼쪽 오른쪽이 비슷해 보이시죠? 근데 사실은 다른 고객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가 쳐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왼쪽 이 문서를 보시면은요. 이런 것들이 10장, 20장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계약서가 한 장일 수도 있고요. 10장일 수도 있고 3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 갖고 추출해야 되죠? 저 위쪽에 헤더 정보, 계약 번호 갖고 이제 유형화해서 가져오고 저 밑에 아이템 리스트는 2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꽉 차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 판단 학습시킬 때 굉장히 어려운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학습시키면서 계속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고 필요한 부분은 RPA가 예를 들어서 이제 헤더 부분을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같은 헤더 그 구매 번호를 갖고 있는 걸 추출해서 하나로 묶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RPA와 같이 결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실제 개발할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마 이제 지능형 자동화가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지능형 자동화를 구현하는 핵심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도 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2019 맞나요? 성우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상무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플랫폼. 제가 앞서 장황하게 뭐 어렵다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플랫폼. 이제 현존하는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구글이라든지 애플. 이런 플랫폼들의 특징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한 솔루션 안에서 구현을 하고 쉽게 구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갖거나 또는 업무 시간을 줄이거나 베니핏을 가져가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투자는 굉장히 쉽게 작은 그 인베스트먼트로 큰 리턴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거를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성공적인 플랫폼들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대부분 솔루션들이 우리는 플랫폼입니다라고 해서 출시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플랫폼이 그걸로 가지를 못해요. 그 특징들을 실제로는 우리들은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워너비 플랫폼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iQ봇은 A2019, iQ봇을 포함하는 A2019는 그렇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걸 설명드릴게요. 저희 A2019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자동화 업무를 찾는 디스커버리 영역, 그리고 iQ봇, OCR과 AI가 결합된 영역이라고 비정형 문서 정형화하는 영역, 이걸 솔루션으로 갖고 있고요. RPA, 저희가 뭐 리더급 RPA로 유명하잖아요. 동일한 플랫폼 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분석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플랫폼에 담고 손쉽게 사용하면서 개발하고 더 많은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RPA 플랫폼 기본적인 개발 툴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들은 위에 적어놨습니다. 일반 직원들도 보시면은 이 플로우 차트로 굉장히 손쉽게 구현해서 자동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은 교육이나 또 고객분들을 만나서 알려드리고 했는데 정말 이 기능 자체를 배워서 쓰는 건 정말 쉽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코딩하는 영역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문 개발자들이 꼭 필요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기능만 갖고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들은 이 두 개를 한 플랫폼 내에서 동시에 구현해서 비즈니스 유저가 개발한 자동화, 다음에 프로그램 착착착 넘어가서 자동화로 구현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플랫폼의 특징, 그리고 A2019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린 건요, 이 RPA 플랫폼이 심지어는 이제 인공지능 API를 저희 왼쪽에 커맨드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구글 버트라고 저희 NLP 굉장히 유명한 API죠. 또는 이제 AWS NLP API들을 저희가 커맨드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있는 API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한 API 개발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실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저희 일본 오피스의 동료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좀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AWS API를 커맨드로 바꿔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여드리기 전에 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솔루션 회사들이 솔루션을 출시한 이후에 이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또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모아서, 마케팅 부서들이 특히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모아서 이제 정황을 추출해서 우리 새로운 솔루션이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업무를 실제로 할 수 있는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데모이기 때문에요. 이 엑셀에다가 저희 A2019는 좋은 제품이야, 아래는 이슈가 아마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실제 바치해서 RPA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스크립트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방금 보여드린 엑셀 문서를 읽어서 중요 정보를 추출해서 AWS API 클라우드로 보내서 결과값을 리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RPA가 시작했죠? 근데 기본 정보들을 넣어주고 있어요. 아까 엑셀에서 보신 문서들, 지금 보시면 그 커멘트 넣었죠. 저거를 이제 클라우드로 보낼 겁니다. 받아오는 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요. 이제 결과값이 어떻게 이메일로 들어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RPA가 보낸 이메일이 딱 들어왔죠? 저 결과값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피드백. 저게 AWS NLP API가 리턴한 값이에요. 위에 거는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었잖아요. 파자티브. 아래쪽은 나쁜 쪽이니까 네거티브. 이걸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인터넷상에 저런 정보들을 추출해서 보고한다면 훨씬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굉장히 간단한 예이지만 이런 굉장히 많은 API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커맨드로 활용해서 개발한다면요, 뭐 어떤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비즈니스 유저들이 저걸 쉽게 개발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플랫폼의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다음은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플랫폼인데요. RPA 말고 이제 IQ봇, 오늘 설명드리려는 중요한 솔루션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IQ봇의 모습이에요. 계속 동일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플랫폼에 지향하는 비전은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를 오른쪽에 보고 계시고요. 문서에서 추출한 각 영역들이 왼쪽에서 손쉽게 조정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해놨어요. 어떻게 하냐면 선택해서 타이핑해서 조정하고 영역을 지정하고 요 세 개만 다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지능형 자동화 솔루션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IQ봇이 될 것 같은데요. 이 IQ봇이 좀 어떤 제품이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IQ봇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맛보기로 보여드렸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계속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비즈니스 유저가 직접 학습시키면서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OCR, AI 결합 플랫폼입니다. 이게 저희의 중요한 모토예요. 쉽게 누구나 쉽게 학습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인공지능 개발자에 국한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비교해본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왼쪽이 이제 전문 툴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기능을 알아서 학습시켜야 되는 반면에 저희 거는 쉽게 구현을 해놨어요.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기술적인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갈게요. 저희 IQ봇은 기본적으로 이 노란색 부분이 뭐냐면 전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를 전처리한 이후에 회색 부분이 이제 코어 영역이죠. OCR. 문서, 글자를 직접 추출을 해오고, 이제 이 주황색 부분이 후처리 부분인데요. 지금 아까 뭐 구매 문서 같은 경우에 샘플로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문서가 있어요. 그것들을 사전에 일단 뭐 노이즈 같은 걸 제거를 하고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 그 경사를 좀 조정하고 또 분류 작업을 해서 이 PO는 어떤 고객에 있는 유형이야? 이 PO는 어떤 고객의 유형이야를 스스로 일단 학습시켜서 나름대로 그룹핑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룹핑을 기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글자를 추출해 와야겠죠. 그 OCR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후처리, 분류를 좀 더 강화해 주거나 RPA를 도움을 통해서 또 후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복잡한 기술들이 IQ봇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처리를 하고 비즈니스 유저에게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조정하고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OCR이 저희가 직접 개발한 게 아닙니다. 현존한 OCR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RPA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OCR을 어답트해서 저걸 기반으로 좀 더 문서 분류를 편하게 하고 고객에게 밸류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비전이고요. 실제로 뭐 에비 같은 그 OCR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클라우드 버전, 애저라든지 구글 비전 같은 것들도 저희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구글 비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쓰실 수 있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근데 많은 고객들이 사실 클라우드 정책상 도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이제 이 데카키라는 일본 회사 제품인데요. 코젠트랩이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이게 그 온프레미스 기반으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칭찬을 하고 계시고요. 이 데카키 엔진이 특히 아시아 쪽 문서, 그러니까 글자,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한국어를 굉장히 잘 읽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제품인데도 한국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잘 인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아시아 문자의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잘 기술적으로 녹여놨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어떻게 쉽게 학습시키는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문서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보이스입니다. 인보이스 샘플을 이제 일단 인스턴스라고 하는데요. 이 인보이스 여러 개의 객체를 하나의 이제 학습통에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미리 프리디파인 해놓은 여러 가지 문서 유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보이스를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예. 역시 인보이스에 보통 담겨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항목들을 미리 디파인 해놓은 건데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고 추출해 올 걸. 또는 이제 여기에 없다면은 지금 타이핑해서 커스텀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인보이스들이 헤더 부분을 갖고 있고 아래 아이템 리스트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거나 이제 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래쪽에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담아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문서를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예, 이제 학습시키면서 추출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각 그 기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적용되면서 돌고 있어요. 보시기 지루할까봐 저희가 이렇게 좀 그래픽으로 보기 좋게 해놨고요. 보통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빠르네요. 네, 문서 한 장도 이렇게 지금 이제 추출되는 거 보셨죠? 예, 진짜 실제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 서류 형태를 보시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금액 부분들은 이제 패턴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지금 입력하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영역인데 글자는 글자지만 이렇게 체크박스 같은 것도 사실은 글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도 처리할 수 있게 해놨어요. 체크박스를 지금 표시되어 있죠. 선택하고 어떤 항목인지 저 yes로 바뀌는 거 혹시 보이셨나요? 체크박스가 선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인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는 체크박스도 선택하고 프로세싱 중이죠. 그리고 이게 어떤 항목인지를 아까 매핑 시켜주고요. 이건 저희가 커스텀에서 넣었었죠. 페이먼트 타입. 프로세싱 하고 끝나면은 노라고 뜨죠. 이런 게 상당히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더 부분 쪽 처리를 했고요. 이 결과를 이번에는 이제 밑에 아이템 쪽 학습시키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한 줄을 연관된 거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한 줄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면은 그 항목하고 밸류 값이 이제 같이 보이시죠? 저것들을 같이 인식한 다음에 이제 분리해 줄 겁니다. 저렇게 분리해서 선택하고 클릭하고 밸류 값이 뭐다라는 걸 알려만 주고 누르면은 지금 하나만 선택했지만 그 아래 텍스트 부분도 분리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게 다 지금 저희 그 엔진을 통해서 자동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갖춰놓은 모습입니다. 실제로 저희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분들이나 엔지니어들이 많이 고객사에 들어가서 이 작업을 수행하고 계세요. 직관적이죠, 굉장히. 굉장히 보면은 그 오토메이션 애니어 제품은 정말 직관적인 UI, UX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쉽게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여러 번의 데모를 보여주셨는데 또 데모가 하나 나왔네요. 상무님, 이 데모는 뭐 어떤 데모인가요? 네, 계속 데모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설명드린 모든 내용의 총집합 데모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 주문서 PO 계속 동일한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실제 구매 주문 처리를 자동화한 실내를 저희가 이제 보기 좋은 마케팅 데모로 만들었어요. 주문 결제 프로세스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갖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많은 직원분들을 두시거나 시스템을 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문 결제 프로세스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 최고 CIO라든지 또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은 이 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또 고객 대응을 하고 회계 담당자는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자금 출납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 판매 주문의 저런 아이템들은 영업 담당자들인지 물류 담당자들이
직접 저것을 통해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한 문서인데요. 정확도라든지 그 빠른 처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사람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러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 IQ봇을 통해서 자동화한 방법입니다. 제가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자동화하는 거 처음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 모습 그대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구매 주문서를 기계적으로 RPA가 한 곳에 쫙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은 것들을 IQ봇이 읽어들여서 학습시킨 이후에 그 결과물로 구조화 데이터로 바꾸고 최종적으로 RP가 그것들을 처리해서 담당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과 기계적인 부분을 나눠서 RPA도 처리하고 IQ봇이 처리하면서 시미리스한 프로세스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요. 인스턴스 학습시키는 방법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동일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학습시켜서 최종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RPA가 주문을 그 폴더에다 넣어주면 IQ봇이 계속 그 학습시킨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서들을 읽어서 결과값을 저렇게 출력해 주는 겁니다. 저 출력해 준 정보는 결국에는 RPA를 통해서 저렇게 엑셀, 가장 정형화된 DB 형태의 데이터로 전환한 다음에 저것들을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저거 이제 RPA가 시스템에 넣어준다든지 저 정보 하나를 아까 많은 비즈니스 홀더들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코어 프로세스인데 IQ봇이 중요한 자동화 사례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항상 하는 얘기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희 IQ봇 갖고 잘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네, 실제 사례들입니다. 구매 오더만 있는 게 아니겠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두 개 이제 주황색 부분은 저희 AA 글로벌 사례를 전부 가져온 건데요. 인보이스라든지 구매 오더, 그 금융권 청구서,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처리를 하는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요. 물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색 쪽은 이제 파트너 쪽이 처리한 건데요. KYC가 뭐냐면 금융권에서 많이 이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Know Your Customer라고 해서 대면 서비스하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다 표현해요. 이 부분을 자동화하면 이제 지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코로나의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해지겠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굉장히 금융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사실 금융은 보안이 중요하고 정확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오류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IQ봇을 사용하고 있네요. 네, 저희 가장 큰 고객 중에 금융사가 저희 IQ봇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제조사들 IQ봇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이제 올쇼 TV로 오면서 그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사례인데요.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혹시 이게 보이시나요? 8대1 ROI. 1을 투자하면 8의 리턴이 나온다는 이 문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이 유튜브를 봤는데요. 이분이 뭐냐면 이분의 그 와이프가 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간호사인데 이제 하루 종일 그 환자들을 돌봐주고 집에 와서 피곤한데 못 자면서 그 병원 시스템에다 뭘 입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답답해서 이제 IQ봇 프로젝트를 해보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재밌는 게 뭐였냐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다 있었어요. 정말로 이 자동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현재 병원에서 입력하고 있는 프로세스들, 여러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어떤 형태로 갖춰져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정형화해서 IQ봇을 통해서 실제로 쓸만한 봇을 만들 것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정말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저희 사례 중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사례가 메일로 올라왔는데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유튜브 링크도 달아놨는데요. 한번 직접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사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한번 글로벌 사례로서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AA 웨비나 시간이니까 저희 자랑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저희 그 AA가 이제 글로벌 탑 RPA로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두 가지 차트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요. 왼쪽을 보시면 Analyst Publication이라고 되어 있죠. 단순히 RPA에서 저희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문서, 지능형 자동화 영역에서 에비 같은 굉장히 유명한 솔루션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리더급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RPA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RPA도 당연히 가장 최근에 이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역시나 탑 리더급에 속해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비전이 가장 좋은 쪽이거든요. 이 리더 영역에서 저희가 가장 높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다 단순히 RPA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진짜 밸류가 뭐냐. 저런 그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에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프로세스 정형화에 집중하시고 쉽게 하실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비전을 저희가 드리겠다라는 메시지가 통했기 때문에 저렇게 가트너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요.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은 이제 머스트 헤브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스 투 헤브가 아닙니다. RPA도 처음에 저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하고 있는 일상적인 솔루션이 돼버렸어요.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사들이 저걸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빠르게 하고 잘할수록 누가 선두가 될지는 극명하게 나뉘겠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프로세스 정형화, 데이터 정형화가 어렵고 중요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잘 될 수 있는 제반 요건을 만드시고요. 실제로 기술적인 것들, 개발과 유지 보수는요. 저희 같은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빠르게 구현하시는 게 아마 선도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면서도 정석적인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지능형 자동화가 무엇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 뽑아서 지금부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을 좀 꼽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이 굉장히 좀 궂은 날씨고 게다가 이번 주가 굉장히 휴가철 피크죠.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좀 여러 가지를 꼽아보려는 게 먼저 오늘 이제 발표해 주셨던 내용과 좀 연관된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지능형 자동화에서 사용하는 이 AI,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는데 거기다가 이게 그럼 완성도를 따져봤을 때 이게 높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참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네. 맨 위에 보시면 이거 지능형 자동화에서 사용하는 AI 학습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완성도 면에서는 높은 수준인가요? 네. 이거는 OCR AI 결합 솔루션은 대부분 똑같은데요. 정형 그 문서 분류 작업에서는 대부분 머신러닝에 이제 뭐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 동일하고요. 중요한 코어 OCR 부분도 사실은 이제 캡처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글자를 학습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동일할 건데요. 아마 어느 회사도 비슷한데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그 이메일로 주시면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완성도 면에서는 높은 수준이냐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뭐 높다고 대답을 해야겠죠. 근데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OCR 자체가 수준 높은 OCR들입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은 객관적으로 높은 것들을 도입하고 있고요.
내부 AI 큐봇에서 이제 문서 분류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체 또 그 학습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완성도 면에서는 뭐 저희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탑 리더급에 속해 있는데요. 계속 거듭돼서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것에 치중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아까 학습시켜드린 방법으로 가능한 많은 트라이얼 에러를 하시면서 같은 기간에 좀 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뽑으시는데 분석이라든지 이런데 시간을 쓰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꼽아보면은 아무래도 다들 이제 RPA나 신기술을 도입을 할 때 가장 고민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보안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좀 질문 주셨는데 이 지능형 자동화의 경우 이 해킹이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더 큰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건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그 클라우드 쪽의 OCR을 사용하는 그건 굉장히 기능이 뛰어났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 때문에 이제 사용을 못 하시거든요. 저런 요인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카키라는 온프레미스 엔진을 제공해드리고 그 부분에서는 해결을 해드리는데 플랫폼 자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질문하신다면요. 저희 A2019가 아마 RPA 솔루션 중에서는 가장 높은 보안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솔루션 자체가 외부의 해킹이나 보안 취약점으로부터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클라우드가 저런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온프레미스 갖고 사용을 하시되 내부 솔루션 그 보안 취약점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막아놨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루션 자체가 보안에도 이미 많은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 질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뭐 RPA 관련돼서 많이 좀 나온 질문인데 이 지능형 자동화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라는 좀 실무 질문 좀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좀 어려운, 실무자들이 많죠. 높은 수준의 질문을 주셔서 어떤 수준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높은 수준으로 답변 드린다면은 아마 뭐 KPI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다면은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능형 자동화 결과가 맞아 틀려 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못 믿겠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80%가 맞다면 사람이 있고 나머지 20%만 어떻게 직원이 판단해서 할 수 있겠냐. 80%는 이제 없어지잖아요, 저희 일이. 저 부분인데 저거는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보통은 저걸 하기 위해서 RPA가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 보통 이제 학습시킨 이후에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정확도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몇 프로 이하에 되는 것들은 다 RPA가 자동적으로 직원들한테 보내주면서 직원이 직접 평가하게 한다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3개의 인스턴스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동일한 IQ부스 3대를 두고 똑같은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같게 하면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보고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은 그 직원들에게 던지는 거죠. 이런 방법도 쓸 수가 있고요. 하여튼 좀 답변이 중구난방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한 방법을 찾아서 정확도를 주는 방법을 고안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랑 같이 좀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무래도 오늘 정말 실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방송을 시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무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현재 적용된 것 중에 이 지능형 자동화를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분야나 뭐 시스템이 어떤 게 좀 있는지 뭐 베스트 프랙티스라든지 이런 사례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효과가 좋은 분야를 답변 드리기 전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금융권이고요. 워낙 그 종이문서가 많으시기 때문에 또는 물류 쪽도 많이 있습니다. 종이문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분야인데 가장 효과가 좋냐는 말은 아마 제가 직접 금융권에서 저걸 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질문 드리면
다 다른 대답을 하실 거예요.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아까 그 PO 문서 학습시키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나름 성과가 나고 있는 분야는 사실은 그나마 그 문서 형태가 간단한 부분들이 좀 효과가 있어요, 아직은. 근데 복잡한 것들은 그만큼 학습시키기도 어렵고 결과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답변 드리고요. 네. 네, 또 하나 질문 좀 보면은 굉장히 좀 긴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실무 지금 현업에 계신 분이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주셨는데 제가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이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기존 생산 라인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지능형 RPA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도입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좀 지금 직면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 지능형 RPA 도입이 고가의, 그러니까 값비싼 그런 일회성 솔루션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지속적으로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할 수 있을지라는 질문을 하나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어서 뭐냐면 이 RPA를 도입함에 있어서 기존의 앱들이 많이 있죠. 이 기존의 앱들에 대한 최소한의 변경과 그리고 시간 그리고 저비용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라는 좀 두 가지 큰 질문을 주셨는데요. 잠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도입할 때 처음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싼 솔루션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앱들을 이 RPA와 잘 호환을 한다라든지 변경을 할 때 이걸 좀 짧은 시간에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라는 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거의 프로젝트 제안 네, 질문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 좀 고민스럽긴 한데요. 그냥 떠오르는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산 라인 개선. 저도 이제 공장 전문 영역이라서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밑에 거부터 답변 드릴게요. RPA를 도입함에 있어서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소한의 변경과 시간. 이거는 이제 RPA 구현하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전에 한 프로젝트 고객분들이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거는 일단은 파일럿을 좀 잘 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파일럿을 무리하게 하시면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 생산 라인 중에서 저희랑 한번 디스커션을 하셔서 가장 간단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를 한 다음에 그거를 도입을 해보시고 거기서 트라이얼 에러를 일단 겪으셔야 돼요. 그걸 겪으셔야지 최소한의 변경과 시간이 나옵니다. 그걸 겪지 않고 그냥 나오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파일럿을 그 효과적인 부분에서 해보시고 거기에서 방법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확대 적용하는 것들은 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능형 RPA 일회성 솔루션에 그치지 않으려면 계속 쓸만한 저거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회성 솔루션에 그치지 않으려면 계속 학습시켜야 돼요. 계속 학습시키고 계속 놔두지 않고 자전거 굴리지 않으면 넘어지듯이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플랫폼이 쉬워야 된다고. 누구나 쉽게 학습시킬 수 있는 조직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존 그 IT나 이런 감각이 있는 좋은 직원들을 선별하셔서 저런 특정 조직을 만드셔가지고 저희 거를 도입하셔서 저희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시고 그 이후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시키면서 쓸만한 그런 보스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번 좀 그 메일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셔서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좀 고민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작은 단위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확산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조금 방금 답변해 주신 것과 좀 유사한 질문이긴 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해서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역시 좀 실무적인 건데 이 RPA를 활용을 할 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뭐 시스템하고 앱 같은 경우를 좀 변경 없이 적용이 좀 가능할지라는 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저거는 바로 답변 드릴게요. 저렇게 하기 위해서 RPA를 쓰는 거고요. 그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해서 RPA를 적용하려면 RPA를 쓰시는 것보다는 애플리케이션 SI를 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걸 하시는 게 맞는데 그거 변경 없이 UI 단에서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RPA를 도입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워낙에 이 RPA가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도 있지만 다른 타사 제품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주신 질문이 그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뭐냐면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의 이 RPA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이 기존 프로그램과 호환성이라든지 혹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지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IQ봇은요 타사 프로그램과 당연히 연계 가능하고요. 뭐 IQ봇은 명확하잖아요. 솔루션에 가깝고요.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비정형 문서를 읽어서 정형화된 결과를 던져주는 것뿐이고요. 앞뒤단의 RPA가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당연히 다른 타사 프로그램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그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도 상당 부분이 바로 그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지능형 자동화 솔루션, 핵심인 IQ봇이 되겠는데요. 이 IQ봇 관련된 좀 질문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좀 하나만 좀 꼽아서 본다면 질문은 기존 RPA를 이 지능형 IQ봇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사전 준비 작업이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고요. 이어서 이 기존 RPA를 수정하는 방안이랑 아예 그냥 새롭게 IQ봇을 구축하는 안, 이 두 가지의 좀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라는 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부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이 무엇인지. 전환 이게 너무 좀 그 넓은 범위의 얘기를 좀 스페시픽하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냥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환해야 되는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RPA를 구현을 해놨는데 저런 대부분의 큰 업무들이 이제 비정형 문서에서 온다면은 당연히 IQ봇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밸류가 크겠죠. 그것을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은 저희랑 같이 분석을 하셔야죠, 일단.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에지즈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그 질문은 심플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어느 정도의 그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 문서를 갖고 계신지, 그 문서의 퀄리티는 어떤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표하시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게 과연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도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왜, 언제, 무엇을 하는 거를 육하 원칙하에서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어느 프로젝트든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 같고요.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RPA를 수정하는 안과 새롭게 구축하는 안의 장단점. 저도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굉장히 실무자분들이 많이 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기존 RPA 수정, 구축하는. 저거는 좀 제가 의문스러운 게 기존 RPA를 수정하는 안하고 IQ봇을 도입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정형 문서를 현재 기존 RPA로, 그럴 수 있겠네요. 기존의 이제 비정형 문서들인데 어떻게든 RPA로 로직을 처리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예 IQ봇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물어보신다면은 장단점은 명쾌합니다. IQ봇은 RPA 로직을 써서 그 읽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PDF 문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PDF 문서를 저희가 쭉 마우스를 드래깅 해보면은 그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파싱할 수 있는 문서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Q봇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정형화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키값과 밸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PDF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RPA로 하나하나 굉장히 많은 문서들을 로직을 걸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IQ봇이 쉬울 수가 있어요. 그건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누기 때문에 문서 그 종류나 이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다면은 RPA로 로직을 거는 것보다 IQ봇이 훨씬 나을 거라고 장단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종류가 간단하다면 당연히 RPA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관된 좀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은 방금 말씀 주셨던 이 비정형 데이터 관련된 질문인데 이 비정형 데이터의 구조화가 가능한지라고 좀 질문 주셨거든요. 가능할까요? 이거는
그 문서 데이터가 아니라 아마 그 SNS나 그런 비정형 데이터 쪽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거는 저희 IQ본 영역은 아니에요. IQ본 영역은 아닌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 현존하는 굉장히 많은 API들이 있을 거예요. 구글이든지 그 많은 클라우드 회사들이 저쪽에 그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저희 전문 영역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저희 그 플랫폼을 통해서 구현하는 쉬운 방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이어서 뭐 아까 조금 주셨던 질문들이랑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능형 자동화 프로세스의 정확도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기준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지라는 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걸 잘 찾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KPI 프로젝트인데요. 잘 찾는 방법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미리 디파인된 것보다는 지금 이제 빨리 도입을 하셔서 그 결과값들을 어느 정도 정확도를 갖는지 평가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미리 이제 사전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저 위로 좀 잠깐 가봐 주시겠어요? 어떤 기준? 이거는 뭐 기준은 명확해요. 지금 그 어떤 위치의 키 값을 읽었는데 정확하냐 틀리냐는 그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OCR이 인공지능을 타기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0, 70%?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타면서 거의 90%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업계의 정설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벌써 거의 1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고도 이 업무 실무자가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지능형 RPA 앱들을 이제 개선을 할 수 있고 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프로그래머들도 이 RPA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노력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저도 개발자 출신은 아닌데 이렇게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말씀드리면은, 노력은 많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노력은 많이 필요하고, 질문 한 번만 다시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IQ본 영역은 업무 실무자가 그 학습시키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만 배우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빅데이터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얘기고요. 저 부분은 RPA가 굳이 당장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배우지 않고도 하는 방법들은 모든 솔루션들이 지향하는 바고요. 저런 것들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뭐 있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저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같이 방법을 찾아보시죠. 네. 아까 발표해 주셨던 내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꼭 뭐 C 언어라든지 뭐 파이썬이라든지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 없어도 사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솔루션의 강점은 계속 강조해 주셨던 직관적인 UI, 그리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강점인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비전공자인데도 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네. 조금 학습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꼭 프로그램 언어를 모르더라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고 저도 좀 덧붙여서,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벌써 1시간이 끝났는데, 오늘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해 주신 원상무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1시간 진땀 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래도 그 많은 질문들 받으니까 참 비슷하시면서도 동일한 질문 갖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 코로나도 있지만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 하고 있는데요. 대면 서비스가 제일 정확합니다. 정말 궁금하신 질문은 좀 그 이메일이나 소개드린 그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같이 방법을 찾아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완벽하게 좋은 솔루션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러나 분명히 올바른 방법, 쉽고 같이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